코스피 5000이라는 역사적인 좌표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된다며 의심했던 이 숫자가 이제는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정작 코스피 5000이라는 배 위에는 축제보다 불안감이 가득합니다. 이거 암초에 부딪히기 직전 아니야? 이제 꼭대기니까 빨리 배에서 내려야 하나 하며 고민이 깊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항해를 계속할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를 결정하는 건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거대한 배를 여기까지 끌고 온 항해사와 엔진이 여전히 힘차게 작동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미 기름이 떨어져 지쳐 쓰러졌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게 살아있으면 5000이라는 이 역사적인 수치는 시작일 뿐이고 그 힘이 죽었다면 거품인 거죠. 지금부터 코스피오를 움직이는 3명의 핵심 동력을 아주 정밀하게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1등 항해사는 돈의 흐름, 즉 유동성입니다. 유동성이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딱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돈은 물과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금리라는 거대한 댐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자가 비싸니 사람들이 돈을 댐 안에 꽁꽁 가둬두고 밖으로 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금리 인하라는 수문이 열리면서 댐에 갇혀있던 자금들이 주식이라는 바다를 향해 무서운 기세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전 세계의 돈줄인 글로벌 통화량은 다시 가파른 우상향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행에 넣어봐야 물가 상승률도 못 따라간다.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라는 인식이 전 세계 투자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갈 곳 잃은 이 엄청난 자본들이 바닷물이 되어 코스피라는 배를 더 높이, 더 멀리 띄우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1등 항해사 유동성은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힘을 조금 쓰기 시작했을 뿐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닷물만 높다고 배가 전진할 순 없죠. 배를 암초 너머로 밀어내는 진짜 힘은 기관실에서 타오르는 실적 엔진입니다. 어떤 이들은 5000포인트는 거품이다. 숫자가 너무 높다고 말하지만 엔진실에 들어가 숫자를 직접 확인해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지금 우리 배의 메인 엔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십시오. 2026년 기준 이 두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무려 330조 원이라는 전무후무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반도체 기업 단 두 곳이 국가 1년 예산의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돈을 순이익으로 남기고 있는 겁니다. 1,000원에 팔던 AI 칩을 10,000원에 팔아도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번호표를 뽑고 구걸하듯 사가는 이 매도자 우위 시장이 엔진의 최고급 연료를 끊임없이 들이붓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메인 엔진을 돕는 조방원, 즉 조선방산 원자력이라는 보조 엔진들도 역대급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조선은 이미 2020년대 후반까지의 일감을 가득 채워 배가 무거울 정도이고 방산은 전 세계가 한국 무기 아니면 안 된다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자력 역시 탄소 중립과 AI 데이터 센터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를 등에 업고 다시 한번 대항해의 중심에 섰죠. 단순히 잘 될 것 같다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미 수년치의 수주 잔고가 금고에 쌓여 있고 그 실체가 영업이익이라는 객관적인 숫자로 찍히고 있습니다. 기관실 엔진의 화력은 역대 최고치이며 이 상승세는 소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무리 튼튼하고 엔진이 좋아도 배의 방향을 잡는 나침반이 고장났거나 배 안에 도둑이 가득하다면 그 항해는 결국 비극으로 끝날 겁니다. 그동안 우리 코스피오가 그랬습니다.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유령선 취급을 받으며 실력만큼의 죗값을 받지 못해왔습니다.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한국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재무 성과를 내는 외국 기업들에 비해 낮게 평가받는 현상입니다. 2000년대 초부터 지속된 고질적 저평가로 낮은 주주 환원, 불투명한 지배구조,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죠. 그 중에서도 주식시장에서 가장 신뢰를 잃게 하는 요소가 낮은 주주 환원 문제였고 그 대표적인 예가 물적 분할이라는 이름의 도둑질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해 볼까요? 여러분이 오렌지 주스 한 병을 샀습니다. 당연히 그 안에 달콤한 과즙을 보고 돈을 지불했죠. 그런데 회사가 갑자기 주스 안에 과즙만 쏙 빼서 다른 병에 담아 비싸게 팔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고는 여러분이 든 병엔 설탕물만 남겨두죠. 여러분의 지갑은 반토막이 나는데 기업은 2번 장사하며 배를 불립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태가 반복되니 외국인들은 한국 시장은 알맹이를 빼돌리는 시장이라며 등을 돌렸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고장난 나침반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책당국이 밸류업이라는 이름으로 이 강도질의 자물쇠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물적 분할을 엄격히 규제하고
주주를 무시하는 오만한 기업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주주 보호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기에 K컬처와 K뷰티가 만든 강력한 브랜드 파워가 더해지면서 이제 전 세계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은 믿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이 변화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10년에 걸쳐 증시를 정상화하며 지수를 2배 넘게 끌어올렸던 그 길을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압축적이고 강력하게 걷고 있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도둑들이 사라진 배에 신뢰라는 훈풍이 불어오고 있으며 이 인식의 전환이 이제 막 태동하여 코스피오를 더 넓은 바다로 이끌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코스피 5천호의 1등 항해사인 유동성은 이제 막 수문을 열었고 기관실의 실적 엔진은 국가 예산의 절반을 벌어들이는 강력한 화력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둑을 쫓아내고 배의 방향을 바로잡는 정책이라는 나침반까지 이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점검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수를 여기까지 끌어올린 3가지 원동력 중 소멸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5천은 도착지가 아니라 더 넓은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르는 새로운 바닥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항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아이쇼핑이 분석한 3가지 핵심 전략을 공유합니다. 첫째, 나만 소외됐다는 조급함에 아무 배나 올라타지 마십시오. 코스피 지수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는 지수 추종 ETF를 포트폴리오의 50% 이상 채워 안전한 승선 자리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둘째, 엔진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와 실체가 있는 성장을 보이는 조선, 방산, 원자력 대장주들에 집중하십시오. 이미 수년치 일감을 가득 채운 이들이 왜 배를 앞장서서 끌고 가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말만 앞서는 테마주라는 가짜 구명보트에 속지 마십시오. 주가는 무섭게 오르는데 정작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품이라 부릅니다. 이 거대한 실적 장세에서 영업이익률이 20%를 넘지 못하는 기업은 결국 낙오되고 여러분의 투자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뉴스보다 객관적인 숫자가 증명하는 진짜 실력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항해사들이 담겨 있나요? 혹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코스피의 다음 좌표는 어딘가요? 정답은 없지만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그렇게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함께 부의 길목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혼자 가면 두렵지만 함께 가면 이 거친 바다도 즐거운 항해가 됩니다. 아이서핑의 경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부의 길로 들어서시죠.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아이서핑이었습니다.